네, 우리 9차시 문자열 함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열 함수에는 여러분들 여기 보시다시피 몇 개 없어요. 네, left, right, mid, trim, lower, upper, preupper, find, search 이렇게 있습니다. 자, 영어 단어에서 아시다시피 left는 여기 있는 문자열 중에서 여기 있는 숫자만큼 가져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왼쪽에서 right는 여기 있는 문자열 중에서 여기 있는 숫자만큼 오른쪽에서 가져오라는 얘기고, MID는 여기 있는 문자열을 시작 위치, 요 시작 위치 숫자서부터 여기 있는 숫자 개수만큼 가져오라는 얘기고, 트림이라는 함수는 여기 있는 문자열 중에서 공백이 되게 많이 떨어져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공백 중에서 모든 공백을 다 없애고 공백은 하나만 남겨두고 다른 공백은 삭제하라는 얘기고, 로어라는 얘기는 함수는 여기 있는 텍스트를 무조건 다 소문자로 바꿔 라는 얘기고, 어퍼는 여기 있는 문자열을 모두 대문자로 바꾸라는 얘기고, 프리오퍼라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 있는 문자열을 단어 첫 번째 글자만 대문자로 바꾸라는 얘기예요. 단어 첫 번째 글자만 대문자. 프론트 오퍼라 그래서 네, 단어 첫 번째 글자만 대문자. find랑 search는 문자열을 찾을 때 사용하는 함수인데, 여기 있는 텍스트 중에서 찾을 문자열, 내가 김이라는 글자를 찾아봐. 여기 텍스트 문자열 중에서 김이라는 글씨를 찾아봐. 몇 번째 있는지 그 위치를 찍으라는 얘기예요. 여기 있는 문자열 중에서 찾을 문자열, 얘를 여기서 찾아봐. 몇 번째 있니? 하고 몇 번째 숫자, 위치를 찾으라는 얘기고, 여기 시작 위치는 생략할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시작 위치가 있을 때는 여기 있는 시작 위치 뒷부분에서 찾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find랑 search랑 똑같이 문자열 중에서 내가 어떤 단어를, 글자, 뭐 단어 아니면은 뭐 캐릭터 한 글자, 예, 찾을 수 있는 똑같은 함수인데 왜 두 개를 놨을까 라는 의문이 생기실 거예요. 그죠? 둘 중에 하나는 대문자를 대소문자를 구분하는 게 있고 대소문자 구분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가 실제 실습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이 실습하실 때는 요거를 그대로 찍어 놓고 우리가 지금 공부한 거 요걸 한번 같이 실습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이 네, 지난 시간에 엑셀 요거 자료 다운로드 받아 놓은 거 있으시죠? 네, 요거 가지고 한번 옆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좀 크게 할게요. 여러분들이 잘 보이시게. 네, 좀 크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여기서 그냥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그냥 실습하도록 합니다. 자, 일단 여기에다가 뭐가 있었냐면, 네, 주민등록 번호를 입력을 했었어요. 그죠? 뭐, 예를 들어서 2000년생, 200, 그 다음에 12, 31,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숫자는 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뭐, 이런 식으로 주민등록 번호가 있다라고 합시다. 네,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에다가 우리가 활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는. 항상 함수는 는 들어간다 그랬었습니다. 그죠? 예, left, left. 대소문자 상관없습니다. left. 찾고자 하는 문자를 이거. 항상 여기에다가 문자열을 겹다운표안에다 이런 식으로 직접 찍어줄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셀에 있는 값을 가지고 와서 어떤 계산을 해줄 거니까, 그죠? 그러면 나는 여기에서, 여기 같은 줄에 있는 이거 여기에서, 그러면 왼쪽이니까 그럼 왼쪽에서 세 글자만 가지고 와 하고 엔터를 하게 되면, 여기 보시면 왼쪽에서 세 글자, 그럼 여기 이쪽이 왼쪽이죠? 그래서 왼쪽에서 세 글자니까 2002 출력이 됐습니다. 되셨나요? 그럼 만약에 왼쪽에서 세 글자가 아니라 왼쪽에서 여섯 글자를 가지고 와봐 하면은 어떻게 돼요? 여기 2, 0, 0, 0, 1, 2까지가 여섯 글자니까 이렇게. 자, 여러분 얘는 숫자로 이루어져 있지만 얘는 문자입니다.
왜냐하면 계산하는 게 아니니까. 그죠? 얘는 문자예요. 그래서 문자열 함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left는 왼쪽에서 몇 글자 가지고 와, 그런 뜻입니다. 그죠? 네. 요번에는 write 명령 한번 사용해 볼까요? R-I-G-H-T, write. 자, 마찬가지로 내가 찾고자 하는, 계산하고자 하는 텍스트는 이거, 얘를 가지고 오른쪽에서 두 글자만 가지고 와봐. 그러면 오른쪽에서 두 글자 하면 2가 되겠죠? 네, 요렇게 2 출력이 됐습니다. 요거 숫자가 다 똑같아서 조금, 그렇죠. 다른 걸로 바꿔볼게요.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자, 그런 다음 엔터하면 당연히 얘가 변경이 되죠. 왜냐면 오른쪽에서 두 글자니까 7, 5가 되겠죠. 네. 만약에 여기다 2를 4로 한번 해볼게요. 그럼 오른쪽에서 네 글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9, 8, 7, 5가 되겠죠.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연습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요번에는 mid, mid, 중간. 자, 그러면 얘도 여기에서 원본은 이거예요. 텍스트 문자열은 이건데 여기에서 숫자가 두 개 온다 그랬었어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스타트, 시작 위치. 그 다음에 두 번째 숫자는 글자 수. 자, 그럼 나는 첫 번째서부터 두 글자를 가지고 와 그럴 거예요. 첫 번째서부터 두 글자. 그러면은 2가 첫 번째고 2부터 시작해서 두 글자는 2, 0이 됩니다. 네, 엔터 하면은 당연히 이렇게 2, 0이 나오겠죠. 그죠? 네. 요번에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요번에는 제가 세 번째에서부터 두 글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에서 두 글자. 자, 눈치채셨나요? 세 번째, 2, 0, 0. 여기 2, 0이 세 번째죠? 여기서부터 두 글자. 그러면 0, 0이 되겠네요. 자, 엔터, 0, 0. 나왔죠? 네. 자, 이번에는 세 번째가 아니고 다섯 번째에서 두 글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에서 두 글자. 그러면 2, 0, 0, 0, 1. 1이 다섯 번째. 여기서 두 글자 하면 1, 2. 자, 1, 2. 네,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3, 1이라는 값을 출력할 수 있을까요? 3, 1? 그러면 3, 1을 출력하려면 글자 수는 두 개. 그러면 3이라는 시작 위치를 알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3이라는 시작 위치는 2, 0, 0, 0, 4개, 1, 2, 2개니까는 4개에다가 두 개를 합하면 6개. 그러면 일곱 번째에서 두 글자가 되겠네요. 네. 자, 그러면 5를 지우고 7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셨나요? 여러분 눈치채셨나요? 자, 보세요. 그러면 만약에 주민등록번호에서 앞에 있는 생년월일만 추출을 한번 해보세요 라고 했을 때, 생년월일만 추출을 한번 해보세요 했을 때는, 자, 첫 번째에서 두 글자 하면은 요거는 2, 0만 추출이 되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연도가 4개가 들어가니까 그러면 1부터 4글자 추출하게 되면 연도가 추출이 되죠. 그죠? 네. 자, 요거는 연도 추출이 됐고요. 자, 요번에는 는 MID 한 다음에 똑같이 여기 문자열에서 월이라는 것은 12월생이잖아요. 12월생은 다섯 번째에서 몇 글자요? 두 글자. 그러면 12. 네, 이렇게 출력이 되고 있죠. 네. 자, 요번에는 또 31이라는 값을 출력하고 싶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3이라는 값은 몇 번째? 일곱 번째 아까 우리 했었죠. 네, 일곱 번째에서 두 글자. 네, 이렇게 해서 하니까 네, 31이 나왔습니다. 자, 이거를 굳이 하나하나 해주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 문자열로 된 주민등록 번호를 가지고 생년월일만 내가 추출을 할 수 있어야 해요. 그러면 생년월일만 추출을 할 때는 왼쪽에서 네 글자는 연도,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다섯 번째에서 두 글자는 월, 그 다음에 일곱 번째에서 두 글자는 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도 하나 할 수 있죠. 네, MID 하는데 이렇게 하고 여덟 번째에서 한 글자 그랬어요. 뭐가 출력이 될까요? 여덟 번째에서 한 글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몇 글자죠? 일곱, 여덟이죠. 하나, 우리가 주민등록번호가 사실 앞에 연도가 네 자리가 아니죠? 그럼 조금 변경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000년생이면은 그냥 00 이렇게 될 거예요. 자, 00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00으로 하고요. 그럼 여기 있는 연도를 저는 첫 번째에서 두 글자로 할게요. 네, 첫 번째에서 두 글자. 네.
자, 그러면은 00년생 맞잖아요. 그죠? 자, 요것도 맞나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은 여기는 월이라는 것은 세 번째에서 두 글자가 됩니다. 그죠? 여기를 00을 연도를 네 자리를 두 자리로 줄였어요. 그러면 12월. 그 다음에 1 가져오려면은 3이 다섯 번째로 바뀌죠? 네, 그래서 다섯 번째에서 두 글자. 그러면 어때요?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얘는 첫 번째에서 두 글자면 연도, 그 다음에 세 번째에서 두 글자면 월, 그리고 다섯 번째에서 두 글자면 일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럼 얘는 제가 아까 어떻게 했냐면 여덟 번째에서 한 글자.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이폰 뒤에 있는 숫자 여덟 번째에서 한 글자. 그게 2죠? 그러면은 이 친구는 여자예요. 그죠? 만약에 이 뒤에 있는 숫자가 1이면 남자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성별을 판별을 할 때는 이걸 가지고 판별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주민등록번호 여덟 번째에서 한 글자가 2면은 여자라고 출력을 하고 1이면은 남자라고 출력을 하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되셨나요? 그런데 우리가 주민등록번호가 이제 인구가 많아지면서부터 이 뒤에 있는 자리가 3번하고 4번도 있는 거 아시죠? 네. 그래서 1하고 3이 나오면은 남자, 2하고 4가 나오면 여자입니다. 어느 게? 요거. 여기 있는 이 위치 있는 이 숫자가 1하고 3, 1 또는 3이 나오면은 남자로 되어 있고 주민등록이 2 또는 4가 되면 여자로 표기가 됩니다. 우리나라 주민등록번호는. 네. 그래서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연, 월, 일을 출력할 때 연도는 첫 번째에서 두 글자, 월은 세 번째에서 두 글자, 그 다음에 일은 다섯 번째에서 두 글자, 그 다음에 남잔가 여잔가 성별을 판별할 때는 여덟 번째에서 한 글자를 가지고 판별을 합니다. 자, 레프트, 라이트, 미드 되게 중요합니다. 문제 되게 많이 나오고 실기하고 필기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문제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트림이라는 네, 함수를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림이라는 함수는 예를 들어서 제가 A, B, C를 찍고 막 이렇게 공백을 좀 많이 줬습니다. 이렇게 보세요. 제가 A, B, C, D 찍고 요 사이에 공백을 이만큼이나 줬어요. 그죠? 이만큼이나 줬습니다. 그런 다음에 C, D, F2를 출력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엔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공백을 이렇게 많이 줬지만 공백이 몇 개로? 하나로 줄었죠. 네, 그래서 트림이라는 함수는 이렇게 많은 공백을 무조건 하나만 남기고 다 지우라는 얘기예요. 네, 공백을 하나만 출력하라는 얘기입니다. 네, 되셨고요. 자, 그 다음에 로어라는 것은 문자열, 여기 있는 문자열이 대문자로 되어 있으면 이거를 뭐로 바꿔요? 네, 소문자로. 자, 소문자 바뀌어져 있죠. 네, 로어는 여기 있는 대문자를 소문자로 바꿔라는 얘기입니다. 자, 요번에는 어퍼. 요번에는 소문자. 이렇게 소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퍼는 여기 있는 문자열이 소문자로 되어 있으면 무조건 뭐로 바꿔? 대문자로. 네, 대문자 변경이 되어 있죠? 네, 이렇게. 자, 함수명과 함수 사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결과치. 그걸 정확히 인지를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요번에는 프리오프 하나 더 있었죠? PR, OPER. 네, 그리고 겹다운표 안에다가 제가 이런 단어 하나씩 넣어볼게요. 네, 이렇게. 뭐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단어가 3개가 있는데 그러면 얘는 프론트 오퍼라고 그랬었죠. 단어 중에서 첫 번째 글자만 대문자로 변경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애플의 A와 킹의 K와 한나의 H만 대문자로 출력을 하라는 얘기예요. 해볼까요? 네, 어때요? 이렇게 되셨죠? 네, 그래서 자, 다시 한번 left, right 는 왼쪽에서 몇 글자, 라이트는 오른쪽에서 몇 글자, MID는 가운데 몇 번째서부터 시작해서 글자 수만큼 추출하라는 얘기고, 트림 공백을 하나만 출력, 로어 소문자 출력해, 어퍼 대문자로 바꿔, 프리오퍼는 첫 번째 글자만 대문자로 바꾸라는 얘기죠. 자, 되셨죠? 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조금 어렵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전히 주민등록번호예요. 그죠? 요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뭐를 할 거냐면, 이 사람의 생년월일을 그러니까 추출을 해서 날짜 형태로 생년월일을 출력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남자인지 여잔지, 여기 이걸 보고 알 수 있다고 그랬었죠? 네. 1이니까 이분은 남자예요. 그래서 남자인지 여자인지 출력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사람의 나이를 구할 거예요. 이 사람의 나이. 예, 이 사람의 나이를 구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같이 또 그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민등록번호, 아까랑 똑같은 거 찍어볼까요? 예제에 있는 거 740630, 그 다음에 18, 뭐 이런 주민등록번호는 없겠죠. 1875, 뭐 241, 제가 그냥 임의로 만든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뭐를 먼저 만들 거냐면, 네, 조금, 네. 여기는 뭐를 할 거냐면, 이 사람의 생년월일 출력을 하려고 합니다. 생년월일, 네, 생년월일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미 우리 생년월일 출력해 본 적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왼쪽에서 두 글자 해도 되고, MID로 첫 번째에서 두 글자 해도 되고, 그죠? 그래서 첫 번째에서 두 글자가 연도, 그 다음에 세 번째에서 두 글자가 월, 그 다음에 다섯 번째에서 두 글자가 일이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얘네는 어떤 거냐면 그냥 따로따로, 연도 따로, 월 따로, 일 따로, 따로따로 뽑아 온 거예요. 근데 이거를 실제 날짜형으로 바꿔줘야 합니다. 자, 우리 그런데 날짜 함수에서 여러분들 이미 배웠습니다. 어떤 함수가 있었냐면 date라는 함수가 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date. D-A-T-E, 데이트. 자, 데이트 함수 가로 안에 뭐 들어간다고 그랬었죠? 네, 연도, 콤마, 월, 콤마 1. 그죠? 연도 콤마 월 콤마 1. 자, 다시 한번 연도 콤마 월 콤마 1.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연도는 74예요. 그죠? 그럼 이 74라는 걸 추출하는 방법은 레프트를 사용할 수도 있고 MID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문제마다 뭐 레프트를 사용해서 연도를 추출하라는 문제도 있고 MID를 사용해서 연도를 추출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자, 일단 레프트로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레프트, LEFT, 주민등록번호, 텍스트가 주민등록번호가 되는 거죠. 텍스트가 주민등록번호가 됩니다. 주민등록번호에서 몇 글자? 네, 두 글자가 연도가 되죠. 자, 연도 구했습니다. 자, 연도 뒤에 뭐가 온다 그랬었죠? 엑셀은 콤마 자리에 반드시 콤마가 와줘야 합니다. 네, 연도 했으니까 콤마. 요번에는 월, 06, 이 사람은 06, 6월생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중간에 있는 걸 추출할 때는 미드뿐이 없습니다. MID, 주민등록번호에서 몇 번째에서 세 번째에서 두 글자. 요거 기억하시죠? 아까 세 번째에서 두 글자. 네, 월 추출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월 했으니까 그 뒤에 뭐를 줘요? 또 콤마. 요번엔 뭐죠? 데이, DAY잖아요. 그죠? 아, 데이라고 했네요. 미드, MID. 자, 그러면 또 여기 주민등록번호에서 몇 번째, 다섯 번째에서 두 글자. 가로 한 번 닫고 한 번 더 닫아야죠. 여기 빨간색 가로 열고 닫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가로 열고 닫아야 되기 때문에 가로를 하나 더 닫아줘야 합니다. 자, 다시 한번요. 이거는 갑자기 이게 뭐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하려면 일단은 데이트라는 함수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 날짜 함수에서 데이트라는 함수는 데이트 가로 안에 연도 콤마 월 콤마 1 가로 닫고, 그러니까 연도 월 1이 숫자지만 데이트라는 함수에 의해서 날짜로 바뀐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MID랑 레프트 명령에 의해서 주민등록번호에서 연도 월 1을 추출을 했으니까 그거를 날짜형으로 고쳐줘야지만 바뀌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왼쪽에서 두 글자 연도, 그 다음에 세 번째에서 두 글자 월, 다섯 번째 두 글자 1을 추출을 한 다음에 그걸 뭐로? 데이트 함수로 묶어줘야지만 이렇게, 이 사람은 1974년 6월 30일 생일하고 출력이 됩니다. 그죠?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 문제가 너무 많이 나오는 겁니다. 꼭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자, 이번에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판별을 할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이 사람은 남자예요, 여자예요? 그렇죠. 여덟 번째에서 한 글자가 1이니까 남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에서 여덟 번째에서 한 글자, 여덟 번째에서 한 글자가 만약에 1이면 남자, 아니면 여자. 그죠? 몇 번째에서? 여덟 번째에서 한 글자가.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에서 여덟 번째에서 한 글자가 1이면 남자, 아니면 여자. 그러면 제가 계속 뭐라 그랬냐면, 만약에 기억나시죠? 만약에는 무슨 함수? if. 만약에 if. 자, if는 형식 한번 외워보세요. 자, if는 맨 처음에 조건. 그죠? 여기다 조건, 콤마. 한번 써볼까요? 여기 조건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 조건이 참일 경우에, 이 조건이 거짓일 경우에, 이런 형태 있습니다. 그죠? 자, 요런 형태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중첩 if문 안에 if가 또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if 안에 and, or가 들어가는 거. 세 가지. 그리고 if error라는 거. 그래서 다섯 가지 했었습니다. 그럼 얘는, 일단 가장 먼저 쉬운 거는, 주민등록번호가 1하고 2만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1하고 2만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요거 가지고 해줘도 되죠. 자,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자, 조건 기억나시죠? 조건. MID로 조건은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시는데, MID로 이 주민등록번호의 몇 번째? 여덟 번째에서 한 글자가, 이거 기억나시죠? 여덟 번째에서 한 글자가 같아. 뭐랑 같아야 돼요? 1이랑 같으면, 이런 얘기죠. 1이랑 같으면 뭐죠? 남자. 계속 말씀드렸던 거. 남자. 아니에요. 아니면 뭐죠? 그렇죠. 여자. 이렇게. 자, 근데 혹시 여러분 의문사항 들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1에 왜 겹다운표를 제가 했을까요? 그렇죠. 주민등록번호는 문자입니다. 그죠? 숫자로 보이긴 하지만 얘는 문자예요. 그래서 제가 엑셀은 문자는 항상 어디 안에다가 겹다운표 안에다 써준다 그랬었죠. 그래서 반드시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예, 반드시 겹다운표 안에다 넣어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여덟 번째에서 한 글자가 만약에 1이면 남자, 아니면 여자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자, 그럼 얘는 당연히 남자라고 출력이 되겠죠. 네. 요번에는 2000년 이후서부터는 주민등록번호가 3번하고 4번도 있다 그랬었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숫자가 1 또는 3이면 남자, 2 또는 4이면 여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또는 그랬으니까 그러면 얘는 는 한 다음에 만약에 또는이라 그랬으니까 만약에 또는은 뭐죠? OR이죠? 네, OR 하고 조건을 넣어줍니다. 어떻게 해요? 자, MID 하고 주민등록번호에 여덟 번째에서 한 글자가 뭐라 그랬었어요? 1. 자, 첫 번째 조건 하나 줬습니다. 자, 두 번째 조건 또 들어가야 합니다. 또 MID 여덟 번째 주민등록번호에서 여덟 번째에서 한 글자가 뭐이면 2이면 이렇게 가로 닫고. 자, 중요한 거 오화 하자마자 가로 열고 가로 닫아 주셔야 하고, 그 다음에 오화 안에는 조건, 첫 번째 조건 하나, 여기까지가 첫 번째 조건, 여기까지가 두 번째 조건. 그러니까 여덟 번째에서 한 글자가 1일 수도 있고 요거 2 아니고 3이라고 해주셔야 되죠. 왜냐하면 1 또는 3일 때 남자, 아니면 여자니까. 그러면 여기까지가, 자, 오화 안에 조건 다 넣습니다. 그러면 조건 다 넣었으니까 콤마를 찍어 주셔야 하죠. 그죠? 5화서부터 6위까지가 조건을 넣었으니까, 그죠? 문법상 네, 콤마 반드시 넣어 주시고, 요 조건이 참이면 남자야, 그죠? 아니면 여자야 라고 출력을 해 주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되셨나요? 물론 또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이거를 여덟 번째에서 한 글자가 만약에 우리는 2, 그 다음에 4, 2 또는 4다. 그러면은 뭐가 먼저 나와줘야 돼요? 여자가 먼저 나와줘야 되죠. 이럴 땐 그 다음에 아니면 남자 이렇게 나와주면 되는 거죠. 자, 물론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죠? 결과는 똑같아요. 자, 다시 한번 if 여기 는 if 가로 열고 오하나 and, 그죠? 오하나 and가 오는데 and는 모두,
보아는 거나 또는, 그래서 가로 안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조건 여러 개를 넣어주고, 조건하고 조건 사이에 반드시 콤마 넣어주셔야 되고, 가로 뒤에 반드시 콤마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참일 때, 거짓일 때. 자, 이거를 하다 보면 우리 여러분들이 가장 실수를 하는 부분이 뭐냐면, 여기 가로 닫는 거 잊어버리는 경우 많고, 가로 뒤에서 콤마가 들어가야 되는데 콤마를 빼고 자꾸 하시는 분들도 나오고, 또 하나 여기에서 조건이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을 주는데 조건하고 조건 사이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죠? 부등호가 들어갑니다. 근데 자꾸 부등호 자리에다가 콤마를 찍고 그냥 하시는 분들이 가끔 나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조건은 중간에 뭐가 나와줘야 돼요? 부등호 나와줘야 합니다. 자, 그러면 교수님 왜 여기는 왜 는이 들어갈까요? 라는 질문이 의문이 들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보통 숫자 같은 경우는 이상, 이하, 크다, 작다, 같다 이런 거 넣는데 문자는 같다라는 의미잖아요. 그죠? 뭐랑 같으면 이런 표현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쉽게 조건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뒤에 겹다운표가 나올 경우에는 부등호를 는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형식입니다. 자, 그래서 남자, 여자, 그 다음에 생년월일까지 추출했고요. 그 다음에 나이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이. 이 사람은 아까 요거에 의해서 1974년생이라는 거 확인하셨었죠? 네, 여기 보시면 이 사람은 1974년생이에요. 그죠? 그럼 우리 보통 나이 구할 때 어떻게 하나요? 현재 연도에서, 그죠?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주면 되죠. 자, 이제 만 나이 개념이기 때문에 플러스 1 안 해줘도 됩니다. 그래서 태어난 연도만 빼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제가 뭐라 그랬었냐면, 현재 연도, 현재 날짜 연도에서, 자, 요거는 여기 나이를 한번 구해보는 거예요. 나이. 네. 그러면 현재 날짜의 연도 기억나시나요? 현재 날짜 연도 무슨 함수? 이열 함수죠. 그 다음에 현재 날짜의 연도 오늘 날짜 뭐예요? today라고 그랬었죠. 기억나시죠? today는 가로 열고 닫고 한 번 더 닫아 주셔야 합니다. 요게 오늘 날짜 연도가 되죠. 네, 오늘 날짜 연도에서 빼기 태어난 연도.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지금 주민등록 번호 가지고 내가 연도를 추출해 줘야 하기 때문에 그럼 연도는 74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까요? 레프트 기억나시죠? 여기에서 찍고 왼쪽에서 두 글자 74를 빼주는데 그냥 74만 빼주면 안 되죠. 어떻게 빼줘야 돼요? 이 사람은 1974년생이었으니까 빼기하고 1900을 한 번 더 빼주셔야지만 이 사람 나이가 나옵니다. 이렇게. 그죠? 네, 이렇게 해주셔야 하고요. 자, 요번에는 똑같은 방법인데 year, 그 다음에 today 가로 열고 닫고 그 다음에 보세요. 아까랑 똑같은 방법. left 그리고 이 사람 왼쪽에서 두 글자가 연도 그 다음에 빼기 1900을 했었는데 문제마다 또 혹은 뭐 문제 제출한 사람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뭐 나이를 구할 때 성향에 따라서 수식을 다르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괄호로 이렇게 여기다가 괄호를 여기다 이렇게 쳐주게 되면 얘는 빼기가 아니라 뭐로 바뀔까요? 더하기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가로 안에 있는 거는 먼저 계산되는 거 아시죠? 항상 엑셀은 연산 순위 꼭 지정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연산 순위에 의해서 가로 안에 지금 왼쪽에서 두 글자면 요거는 왼쪽에서 두 글자니까 74 플러스 1900 그러면 1900하고 74를 더하면 1974 이거를 빼래요. 결국은 지금 연도에서 1974를 빼준다는 얘기니까 아까 거랑 결과는 똑같습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문제에서 다음 나이를 구하는 수식이다, 계산식이다, 맞는 것은 틀리는 것은 하고 나오는데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잘 면밀히 살펴보시고 문제를 수식을 확인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우리가 예제를 한번 볼게요. 여기.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네, 이렇게.
이렇게. 자, 이게 이제 실제 우리가 실습 실기 문제죠. 네, 커말 2급 실기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고, 아니면 필기에서도 이렇게 했을 때 수식으로 맞는 것은 틀리는 것은 하고 나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했던 거 그대로 해볼게요. 생년월일 구하래요. 그럼 이 사람은 65년 2월 18일 이렇게 나와줘야 하죠. 자,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죠, 여러분들? 네, 데이트, 날짜형을 해줘야 되니까 똑같이 합니다. 데이트, 행내 주민등록번호, 그죠? 근데 무조건 주민등록번호 찍으면 안 되고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되죠? 자, 레프트 사용할까요? 레프트로 행내 주민등록번호 찍고, 이 사람의 왼쪽에서 두 글자는 연도, 그죠? 콤마 안 찍혔죠? 왼쪽에서 두 글자는 연도, 그 다음에 MID 똑같습니다. 몇 번째에서, 세 번째에서 두 글자는 월, 또 MID 몇 번째요? 주민등록번호 찍고, 다섯 번째에서 두 글자는 1, 이렇게, 그죠? 그래서 자, 제가 뭐를 잘못한 게 있어요. 여기가 콤마가 제가 자꾸 안 눌려졌네요. 콤마. 네, 이렇게 되셨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 이런 식이죠. 데이트. 아까랑 똑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레프트 사용하지 말고 MID로 다 사용하세요 라고 그러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에서. 그러면 레프트 대신에 여기다가 MID라고 해주고, 그럼 얘는 대신 몇 번째에서 몇 글자라는 게 나와줘야 되니까 첫 번째에서 두 글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셔야 되죠. 그래서 엔터도 사실은 똑같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얘를 MID 한 다음에 첫 번째에서 두 글자라고 표현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어떻게 해요? 레프트로 왼쪽에서 두 글자를 표현을 해주셔도 됩니다. 자, 이거는 엑셀 채우기 핸들 되죠? 네, 여기에서 채우기 핸들 합니다. 네, 당연히. 자, 성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별 3하고 4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도록 합니다. 네, 3하고 4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만약에 OR이죠? 한 번 더 쓰면 됩니다. 그래서 MID 행내 거 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행내가 기본이 되는 거예요. 원본. 행내 주민등록번호에서 여덟 번째에서 한 글자가 2, 그죠? 첫 번째 조건 하나 줬고, 또 MID 행내 주민등록번호 안 찍혀요. 그럼 밑에 거 찍고 방향키를 위로 올리셔도 되고 직접 찍으셔도 되죠. 네, 그래서 여덟 번째에서 한 글자가 이번에는 2 또는 4 이렇게 조건 다 했으면 가로 반드시 닫아주시고, 가로 뒤에 반드시 콤마 찍고, 요 조건이 참이면 뭐죠? 여자, 아니면 뭐가 될까요? 네, 남자가 되겠죠. 가로 몇 개요?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if 시작하는 거 요거. 여기 있는 가로 닫아주는 거고, 여기 있는 빨간은 오와 열고 여기서 닫고, 여기서 보라색은 MID 열고 닫고, MID 열고 닫고. 네. 그래서 해주면 찍히고, 당연히 채우기 핸들 합니다. 네, 되셨죠? 자, 나이는 어떻게 한다고 했었죠? 지금 날짜 연도. 그러면 2월이죠. YEAR. 오늘 날짜 today 가로 열고 닫고 한 번 더 닫고 빼기, 자 왼쪽에서 그죠? LEFT 왼쪽에서 행내 생년월일 두 글자 빼주는데, 이 사람은 그냥 65가 아니라 1965년생이니까 1900을 한 번 더 빼주셔야 합니다. 했을 때 나오고.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만 더. 근데 여기 뒤에다가 58세 한글로 세라는 걸 붙이고 싶어요. 한글로 세. 자, 한글로 세라는 걸 붙이는 방법입니다. 자, 물론 우리가 세라는 거 붙이는 방법 어떤 것도 했었죠? 셀서식 가서 만약에 문제에다가 셀서식 가서 세를 붙이세요. 그럴 때는 셀서식 가서 요거 셀서식 가서 우리 첫 시간에 한 거. 자, 사용자 지정 간 다음에 지표준 뒤에서 겹다음표 안에다가 세 하고 주셔도 되죠. 한 글자는 겹다음표 안 해도 사실은 출력됩니다.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문제에서 여러분 이거 겹다음표 안 했는데 틀린 거 아닐까? 아닙니다. 됩니다. 제가 겹다음표를 자꾸 실습할 때 사용하는 이유는 두세 글자가 넘어가면 겹다음표를 꼭 해주셔야 출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실습할 때는 항상 겹다음표를 사용을 하는데, 필기 문제에서 지표준 뒤에 세자에다가 겹다음표를 안 해줘도 상관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확인해주면 이렇게 세자가 붙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문제에서 어떻게 되냐면
엔드 연산자. 엔드 연산자라는 건 뭐냐면 키보드에 보면은 Shift 키 누르고 7 누르면 요게 엔드 연산자예요. 그러니까 연결자예요. 이게 연결해주는 연산자. 문자에서 문자를 연결해주는 거. 숫자 뒤에나 문자 뒤에나 연결해주는 연산자를 요게 엔드 연산자인데 요걸 사용해서 셋자를 붙이세요. 그럴 경우에는 수식을 여기서부터 수식을 다 하셨잖아요. 그럼 제일 마지막에 한 칸 띄고, 저는 구분하는 거 좀 좋아합니다. 한 칸 반드시 띄고 그 다음에 Shift 키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7키를 누르면 이렇게 엔드 연산자 M%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한 칸 띄고 겹다음 편에다가 세라고 이렇게 적습니다. 한글로 적을게요. 네, 이렇게. 그래서 엔터를 하게 되면 당연히 셋자가 붙죠. 자,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죠? 여기, 네, 요거. 그러니까, 세라는 거를, 요런 기호, M%, 요 기호를 사용해서 세라는 글씨를 연결하세요. 그랬을 때는 함수 쭉 수식 다 쓰시고, 제일 마지막 이 부분에다가 M% 하고 겹다음 편에다 해주시는 겁니다. 기억 꼭 하셔야 해요. 네,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다가 쭉 그으면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요거 하나만 더 해볼까요? 보세요. 기왕 나온 김에. 생년월일을 출력을 할 건데, 두 번째 생년월일 출력을 할 거예요. 근데 얘는 날짜형으로 아예 데이트이기 때문에 날짜형으로 이렇게 출력이 됐는데, 요번에는 그냥 날짜형이 아니고, 그냥 문자형으로 해서 생년월일을 65년, 그러니까, 예, 2월 18일로 추출할 수도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보세요. 왼쪽에서 두 글자가 LEFT, 왼쪽에서 주민등록번호, 왼쪽에서 두 글자가 연도였잖아요. 그럼 우리 아까 M% 사용했었죠. 그러면 왼쪽에서 두 글자 추출한 다음에 연결하는 거예요. 이렇게 M% 주고 겹다음 편에다가 연 이렇게 주는 거예요. 연 이렇게. 그러면 어때요? 65년 하고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 뒤에 있는 이 뒤에 있는 얘는 항상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죠? 연결. 자, 그러면 이 뒤에다가 또 뭐를 연결할 거냐면 월도 연결해 줘야 되잖아요. 그럼 무조건 연결할 때는 이렇게 M% 기호를 한 번 더 써 주셔야 해요. 그래서 써 주시고, 자, 요번에는 MID MID인데 행내 주민등록번호의 세 번째에서 두 글자가 월이잖아요. 그럼 월이라는 글자도 M%로 연결을 해 주셔야 하기 때문에 Shift 7 누르고 겹다음 편에다가 월이라고 써 주십니다. 자, 어때요?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제 또 여기다가 또 연결해 줘야 돼요. 1이라는 걸 연결해 줘야 되니까 연결자 또 써주고 우리 MID 그 다음에 행내 주민등록번호 찍고 콤마하고 다섯 번째에서 몇 글자? 두 글자. 이렇게. 그 다음에 1이라는 글씨도 연결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연결자 M% 하고 겹다음 편에다가 1이라고 적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는 괄호 닫을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가로 열고 닫고 가로 열고 닫고 가로 열고 닫고 다 했으니까. 그래서 엔터를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근데 얘는 여러분 보세요. 얘는 사실 날짜형은 아니에요. 얘는 무슨 형이에요? 문자형입니다. 예, 얘는 문자형이에요. 자, 여기다 한번 해볼까요? 얘는 문자형입니다. 문자형이고, 그죠? 예, 얘는 문자형이고, 얘는 무슨 형이에요? 네, 얘는 날짜형입니다. 네, 이렇게. 자, 얘는 날짜형이고 얘는 문자형입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한 가지 방법으로 사용하라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둘 다 해드렸어요. 자, 생년월일 데이터 함수 사용하는 방법. 요번에는 데이터 함수가 아니라 이렇게 요거. 그죠? M% 사용해서 연결해 주는 방법. 그죠? 요렇게. 되셨나요? 요거를 제가 수식을 좀 길게 좀 보이게끔 할게요, 여러분. 네. 여러분 실습할 때 혹시 이게 수식이 어떻게 됐지 하고 의문 가실까봐 네. 요런 방법도 하나 있고요. 이렇게 좀 길게 해야지 보이겠죠? 네. 좀 더 길게 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이런 방법 하나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글씨를 좀 줄일게요. 너무 커가지고 얘가 자꾸 너무 잘리니까. 네. 됐고, 두 번째는 네, 이런 식이죠. 얘를 좀 줄이고, 네, 그러면 다 보일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넓힐까요? 자, 그럼 수식 다 보이시죠, 여러분? 네, 수식 다 보입니다. 이렇게 요 두 개. 네. 앞에 제가 헛다운표를 하는 이유는 문자로 그냥 문자로 취급해서 여러분들한테 수식을 보이게끔 하려고 헛다운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헛다운표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저는 그냥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헛다운표 하는 이유 문제에서 이런 거 있습니다. 문제 나옵니다. 어떤 거 나오냐면 보세요. 자, 0, 1, 2, 3하고 엔터하면 0이 없어져요. 123으로 바뀝니다. 그죠? 그러면 0, 1, 2, 3으로 출력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기억하세요. 123을 그러니까 원래는 제가 어떻게 출력했어요? 0이잖아요. 0, 1, 2, 3이라고 출력을 하고 싶어요. 0, 1, 2, 3이라고 출력을 하고 싶은데 엔터를 하게 되면 어떻게 출력이 돼요? 123이라고 출력이 됩니다. 자, 그러면 0, 1, 2, 3이라고 출력하는 방법 첫 번째. 헛다운표 하고 요것도 문제 많이 나옵니다. 헛다운표. 헛다운표, 그러니까 겹다운표 아니고 하나짜리. 헛다운표 하나 하고 0, 1, 2, 3 하면은 이렇게 0 하고 나오죠. 그러니까 문자로 바뀌면서 나오는 거예요. 네, 이렇게 나오게 하는 방법 하나 있고요. 요번에는 100, 0, 1, 2, 3인데 앞에 0을 나오게 하고 싶다 그럴 때는 네, 오른쪽 키 누른 다음에 여러분 셀서식 배우셨죠? 셀서식 기억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사용자 지정 가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제가 그러니까 샵이라는 것도 있고 샵이라는 것도 있고 이렇게 그죠? 샵 표시라는 것도 있고 0으로 지정하는 거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었어요. 기억나시죠? 네, 샵은 무효의 0은 공백으로 그냥 쳐주기 때문에 앞에 0이 안 나타나지만 샵 대신에 0을 하나, 둘, 셋, 네 개 이렇게 해주면 앞에 비어있는 값은 뭐로 채워져요? 0으로 채워지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0이 채워집니다. 다시 한번요. 자, 0을 출력하는 방법, 헛다운표를 주는 방법 하나 기억하셔야 합니다. 0을 출력하는 방법, 헛다운표 주는 방법 하나. 두 번째, 요거는 필기문제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데, 셀서식 가서 무효의 0을 출력하기 위해서 형식 어떤 거를 0이라는 포맷 형식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0이라는 포맷 형식을 사용하면 0이 나옵니다. 0을 하나 더 주게 되면 0이 계속 붙습니다. 그죠?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0, 4개를 지정해 주는 방식입니다. 되셨나요? 네. 그래서 우리가 문자열 함수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문자열 함수를 조금 길게 확인을 했었고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연습을 하시는데 보세요. 요건 하나만 해드릴게요. 금방 보세요. find라는 명령 좀 크게 할게요. 네, 이것도 좀 크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실습 예제는 다운로드 받은 거 가지고 계속 연습하시면 됩니다. 자, 문자의 위치 find 기억나시나요? find 가로 열고 하자마자 찾을 문자예요. 그러면 나는 찾을 문자를 엑셀이라는 글자를 찾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찾을 문자를 얘를 찍고 콤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디에서 여기에서 대상에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글자를 찾으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제가 가로 닫고 엔터 했습니다. 그랬더니 에러가 나옵니다. 그죠? 왜 에러가 나오냐면 얘는 대문자인데 여기에서 엑셀은 소문자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find는 아까 제가 find하고 search의 차이점이 대소문자 구분하는 거라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find는 반드시 메모하셔야 합니다. find는 대소문자를 구분합니다. 자, 그런데 얘는 그대로 똑같이 search 똑같습니다. 이거 콤마 이거 앞에는 찾을 문자열 뒤에 전체 텍스트에서
텍스트에서 이걸 찾으란 얘기죠. 그래서 얘는 했더니 얘는 영어 단어가 아마 제가 틀렸을 거예요. SEA SEARCH 이렇게 돼야 되죠.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보면은 MICROSOFT 한 칸 띄고 2가 11번째예요. 그래서 엑셀이라는 문자는 11번째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얘는 대소문자 구분하지 않습니다. 서치는. 자, 복사해 볼게요. 똑같이 복사. 얘도 복사합니다. 결과는 사실 똑같이 나오겠죠. 네, 똑같이 나옵니다. 똑같이 나오는데 단 find는 이렇게 대소문자 구분을 하는 걸, 그러니까 정확하게 대문자는 대문자, 소문자는 소문자를 찾아서 출력을 하는데 이렇게 대소문자가 구분이 안 될 경우에는 에러 메시지가 나옵니다. 자, 그럼 요것도 하나 더. 지금 못 찾았죠? 값을 못 찾았어요. 그죠? 똑같은 값이 없어요. 그랬을 때 나오는 에러 메시지 value, 샵 value 느낌표입니다. 되셨나요? 네. 자, 그럼 우리 9차 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네. 다음 10차 시에는 수학 함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7, 8, 9차 시에서는 데이터베이스 함수, if문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지금 한 문자열 함수, left, right, mid, lower, preupper, upper, trim, 그죠? 그 다음에 데이트 함수를 사용해 가지고 우리 제일 중요한 요 문제, 그죠? 주민등록번호에서 생년월일 추출하는 방법, 그 다음에 데이터 함수 생년월일 추출하는데 데이터 함수를 사용할 때, 데이터 함수 사용하지 않을 때, 그 다음에 요거 가지고 뭘 했었죠? 네, 성별 추출하는 방법, 오함수 사용해서 8번째 한 글자가 2 또는 8번째 한 글자가 4이면 여자 아니면 남자 하는 거 했었고, 나이, 현재 날짜의 연도에서 왼쪽에서 두 글자만 빼주면 안 되니까 1900을 한 번 더 빼줘야 합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find, search, find는 대소문자 구분하고 search는 대소문자 구분하지 않고, 그리고 요거는 실습하는 방법 쉽습니다. 그냥 lower 하신 다음에 가로 열고 얘를 무조건 뭐로 바꿔? 소문자로 바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또 이거는 upper니까는 똑같이 하고 얘를 몽땅 다 대문자 바꿔 그러면 당연히 대문자 바뀌죠. 네. 그 다음에 프리오퍼 하고 얘를 하면은 첫 번째 단어만 대문자로 바뀌겠죠. 그 다음에 트림 하고 얘는 공백이 여러 개 있으면 하나만 남겨두고 다 없애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해주시면 돼요? 복사해 주시면 네, 당연히 결과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해주십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네, 9차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